그 다음에 11.6사 끝나고 나서 박정희라는 거목이 이제 사라지고 유신체제의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가 났어요. 이때도 이 상황을 두고 해석이 양갈래로 갈렸습니다. 야당 세력, 일부 사회 운동 세력은 이것은 민주화의 찬스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삼김씨. 그런데 군 엘리트, 육군 정규 육사 출신들, 전두환 그룹,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일부 중산층은 이것은 국가 안보의 위기다. 잘못하면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한쪽은 민주화의 포기다라고 봤고 한쪽은 안보 위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보 위기파인 전두환 장군이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위기파가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삼김치 중에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민주화를 하게 되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면 정부 시절과 같은 혼란이 이어졌겠느냐, 아니면은 세월이 한 20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건 하여튼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저지한 것은 역사적으로 세 그룹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한 것은 첫째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 공산화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종교, 그리고 기독교 민주 세력,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간 민주주의 세력이 공산당의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정권. 이것은 박정희에 해당될 겁니다. 박정희에 해당될 겁니다. 요 세 개가 성공을 했어요. 미숙한 민주주의, 아직 어린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어린 민주주의 기반이 약할 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남미가 좋은 예입니다. 남미. 그래서 남미화가 되어버렸다. 남미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산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월남이 공산화가 됐는데, 월남이 월맹보다는 선거도 하고 해서 훨씬 민주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척도를 보면은 4.20을 중심으로 한 월남이 통일을 했어요, 바탕에. 북한은 전체주의죠. 그런데 전체주의가 월남의 허술한 민주주의를 악용을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아직도 정착되지 않는 법치가 정착되지 않는 허술한 민주주의와 집요한 공산주의가 대결하면 허술한 민주주의가 넘어가는 게 공식이다. 그럼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강력한 공산주의와 허술한 민주주의 대결이냐, 아니면은 꽤 튼튼한 민주주의와 허술한 공산주의 대결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로서 판단이 될 거예요. 우리로서는 다행인 것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 집단도 이 호지명 치하의 공산주의에 비해서 그 이념이라든지 그 기도층의 질이라든지 이게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아마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가 아니고 모택동, 호지명과 같은 자들이 북한 정권에 있었으면 우리는 매우 위태로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세계에서 최악의 인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방어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면 불안하지만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또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김일성, 김정일을 내려앉추는 거예요. 즉 김일성,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면은 돼요. 김일성,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김정보다 나쁜 놈이다. 김정일은 300만 죽이지 않지만은 김정일은 300만 죽이지 않느냐. 근데 배운 사람이 왜 그런 김성만도 못한 놈한테 쫓겨야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김일성, 김정일이가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동의를 하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심부름하는 자들의 입지가 아주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공보를 통해서 하느냐, 말을 통해서 하느냐.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을 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국방위원장이라는 이것을 빼버려야 된다. 국방위원장이라는 말을 빼버려야 된다. 여기서부터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떼는 것이 한국 상황을 바로잡는데 출발 짓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싸움이니까 국방위원장을 뜬다. 김일성은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한은 갓을 쓰고 있는데 갓건이 두 개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갓건이 있고 갓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본이라는 갓건이니까 두 갓건을 잘라버리면 바람에 갓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일 우호관계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친북, 좌익 세력들의 갓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일성이고 하나는 김정일이다. 요 두 존재가 얼마나 민족 반역적이고 테러를 자행을 하고 전쟁 범죄자냐. 바로 지난 5월 2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하면서 발표했던 그 연설문 안에 김정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으나 바로 김정일은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9.11 테러 같은 걸 일으킨 테러 주범이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전쟁 범죄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며칠 있다가 중도실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앞에 그 연설을 스스로 이렇게 무효화시켜버렸는데 그 연설문이 그대로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교육을 시키고 반상회에서도 그 연설문을 돌리면서 김정일을 우리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풀리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대신 해왔죠. 그동안 저는 정부로부터 월급받지 않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해왔는데 저 동네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본인도 그 연설을 한 걸 까먹어버리니까 은행 일치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은행 일치. 그래야 말에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5월 24일 그 연설은 아주 잘 쓴 연설인데 아마 그거는 바깥에서 누가 써준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막 하나로서 끝나버렸다. 끊겨버렸다. 이게 공보라든지 정책으로 국민교육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게 참 찬스를 놓친 거죠. 이 찬스를 어떻게 다시 잡을 거냐 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욕을 많이 하면서 이 욕을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고 말로서도 하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놈 하는 짐승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심리적인 것입니다. 본론이 다음 2부에 있겠습니다. 앞으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국 기자가 요새 좌파들은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 2부는 우리 김성국 기자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